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16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계산 방법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산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목표가 계산할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고가가 나온 거냐? 아직은 물음표 같아요. 고가가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26이 있어요. 기준선 26. 은 26개 중 고가 더하기 26개 중 저가 나누기 2예요. 자, 만약에 고가를 지났어. 고가가 나온 거예요. 나왔다면 어디로 간다? 기준선 26으로 갑니다. 똑같이 저가가 나온 것이라면 기준선 26으로 가요. 자, 이제 기준선 26으로 갔잖아요. 가고 나면 방향이 양쪽으로 갈려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양쪽으로 갈린다고. 그러니까 고가가 나왔을 때 기준선 26으로 가잖아요. 그럼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려 꽂든가. 저가가 나왔다. 그럼 기준선 26까지 갔다가 다시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가가 맞다. 그러면 위로 쳐 올리고 생각해보니까 저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래쪽으로 다시 빼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기준선 26으로 회귀한다. 이런 성질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0분 봉은 제끼고요. 30분 봉은 제끼고 오늘 데드 냈어요. 오늘 데드 냈다고. 오전에 얘기해 드렸던 거 데드 냈습니다. 1시간 봉 볼게요. 자, 얘가 고가야? 얘가 고가가 맞아. 이거잖아요. 첫 번째 전제가 얘가 고가가 맞다면 기준선 26으로 간다고 쪼르륵 해서 가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고가가 맞다면 기준선 26으로 쪼르르륵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시간 봉 보겠습니다. 얘가 고가야? 그랬더니 기준선 26으로 쪼르르륵 갔죠? 기준선 26으로 쪼르륵 갔잖아요. 이렇게 가는 성질이 있다고. 이제 가고 나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이게 고가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 기준선 26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여기로 가겠죠? 고가가 나온 거라면 여기로 간다고. 여기로. 이게 이제 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보통은 올라가겠죠. 보통은 얘가 올라간다고. 이 수치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가가 나온 거라면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넘지 않는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못 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못 넘는다면이에요. 이제 넘을 수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407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를 넘으면 여길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가를 이제 못 넘어. 고가를 못 넘으면서 위쪽이 막히면 이제 407 쪽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봤더니 일봉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387 라인에 있습니다. 387 라인에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봉 하나 바뀔 때마다 계속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맥스가 387이죠. 맥스. 예. 최저는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언제쯤 이제 도달할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 7월 1일이 고가라면, 7월 1일이 고가라면 어쨌든 이제 387 쪽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같죠. 얘는 이제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372까지. 수치는 계속 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일봉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예요. 3일봉은 363 정도까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주봉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봉을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아직도 저는 고가가 나왔다라고 확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뭐 강하게 어필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고가가 나오려면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이 저가를 깨야 된다고. 응? 주봉이 음봉으로 저가를 확 깨는 봉이 나와야 이제 아래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봉이 저가를 깨기는커녕 저가를 계속 올리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고점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고점이 나오는 상황이 오면이라는 거예요. 고점이 나오는 상황이 오면. 자, 저점이 얼마예요? 303입니다. 303. 303이에요. 303. 그 다음에 고점이 얼마예요? 지금 고점 363입니다. 아니, 얼마지? 423이에요. 자, 그럼 중심선이 어디 있어요? 중심선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고가만 안 넘으라고 기도하시면 된다고. 응? 고가를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를 넘으면 수치가 계속 변하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고가를 안 넘으면. 근데 계속 고가를 넘으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이 분석을 보시는 분들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여기가 303입니다. 여기가 303이라고. 303.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423이야. 그럼 중심선은 어떻게 구해요? 423 더하기 303 나누기 2. 그쵸? 그러면 726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36이죠. 그래서 363이 중심선입니다. 자, 얘가 고가라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온다고. 어디까지? 363까지. 그래서 고가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가가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근데 고가가 안 나오니까 계속 분석을 하면서도 욕먹고 조롱받고 뭐 그런 거죠. 이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니까. 그래서 빨리 고가가 나와야 돼요. 빨리 고가가 나와야 363으로 간다고. 363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고가가 나와야 된다고. 빨리. 고가를 못 넘는 봉을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15% 막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15%가 막 빠져가지고 400 언더에서 막 움직여. 그러면 이게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고점이 나온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큰 봉의 폭락이 한번 나오면 이게 지금 조정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점이 나온 걸 수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
이 봉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대충 이 정도 자리가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예.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주 동안은 기준선이 변하지 않아요. 왜? 이 봉이 다 빠져나가도 저점은 변하지 않아요. 저점은 303이에요. 303이라는 저점이 붕괴되지 않으면 얘가 저점이라고. 그러니까 12주 동안 약 3개월은 저점은 변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점은 변화가 없어. 그럼 변경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점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기준선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3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목표치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는 일봉이랑 달라. 일봉은 내려왔을 때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간다고 기준선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선도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봉이 빠져도 저점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봉이에요. 지금 흐름의 거의 100%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봉이 주봉이라고요. 그래서 이 봉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봉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봉을 보시고 고점이 고점이 뚫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고점이 이렇게 막혀서 더 이상 못 가. 그러니까 이제 423이라는 숫자를 더 이상 뚫지 못해. 그러면 423을 뚫지 못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363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1. 423을 못 뚫어. 2. 개인이 매수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어디로 가요? 363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뚫려버리면 얘가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이 수치가 변할 거니까. 2포인트당 1포인트가 오르죠. 그러니까 425로 가면 364, 427까지 가면 365, 429까지 가면 366 이런 식으로 수치가 계속 변경됩니다. 근데 고가를 못 넘으면 이제 끝난 거죠. 여기서 이제 고가를 못 넘고 한 2, 3주 계속 고가를 못 넘고 이렇게 흔들 이렇게 하면은 가면 이제 36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이 나와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고점을 안 주는 거죠. 고점을 주면 363으로 가야 되니까 고점을 안 내주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버티고 높이고 계속 이러면서 위로 가는 게 내려가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려가기 싫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지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야 될 곳은 다 정해져 있다. 근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봉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분석자 입장에서 답답해요. 왜? 고점이 나올 만도 한데. 고점이 나올 만도 한데 고점을 안 줘요. 고점을 완성을 안 해. 그렇다고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를 했냐? 매수도 안 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지 이렇게 길게 보면 매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만 나오면 매수한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고점이 안 나와요.
고점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계속 고점을 막 뚫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고점을 뚫으면서 가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뭐 앞으로 3,000이 아니라 3,300, 3,500, 4,000, 뭐 TV에서는 뭐 방송에서는 5,000 얘기도 하잖아요.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상법 개정을 했으면 우리나라는 전혀 피해가 없었을 텐데, 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네. 상법 개정은 호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망해도 이렇게 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쨌든 증시는 국내 이슈보다는 세계 이슈에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도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들이야 뭐 그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봉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봉 이렇게 안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는 봉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무식하게 봉을 그리는 걸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도 이렇게 무식하게 봉 안 그렸어요. 응? 코로나 때 2020년도 11월 달, 12월 달 그렇게 미친 듯이 쳐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합리적인 것도 없고 과학적인 것도 없고 그냥 뭐 막무가내로 올렸다는 거죠. 근데 거래 내역을 보면 비슷하긴 해요. 2021년도 11월 달, 12월 달 흐름이랑 지금이랑 자금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한 거.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한 그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긴 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매수하지 않았어요. 4월, 5월은 매수한 게 한 푼도 없어요. 실제로 외국인은. 그러니까 매도하는 종목과 매수하는 종목이 있었을 때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그 둘 사이에. 근데 갑자기 6월 달부터 미친 듯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2020년도 11월 달이랑 굉장히 흡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은 외국인은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사실 들어온 돈이 2조잖아요. 2조. 네? 2조밖에 안 돌았잖아요. 돈이. 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네. 우리나라 증시 미래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새가 중요해요. 이 모양새가. 고점이 이게 나온 거냐? 안 나오면 아직은 위가 안 닫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아래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고점을 확정해. 423이 고점이야. 이제 여기는 안 넘을 거야. 이번 달에도 안 넘을 거고 다음 달에도 안 넘을 거고 안 넘는다라고 확정이 되면 이제 가야 되는 목표치가 363이라는 거예요. 자, 이주봉을 볼까요? 이주봉도 똑같아요. 이주봉도 똑같다고 목표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가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고가면 얘는 36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363. 363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이제 월봉을 딱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딱 보시면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기준선 2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준선 26이 있지만 여기도 기준선 26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고점이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얘가 고점이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얘가 고점이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대등하겠죠. 네? 대등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얘가 363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1개월에 갈지 아니면 2개월에 갈지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363으로 가는 거죠. 이게 고가가 맞다면. 그러면 얘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를 대드내면 얘가 얘를 대드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를 대드내겠죠. 322.66. 자, 이제 제 설명이 이해되세요? 네? 이제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고점을 내야 돼. 예. 빨리 고점을 확정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449로 가지 않고 423이 고점이야. 이렇게. 423이 고점이야 라고 확정을 해주면 449로 갈 일이 없잖아요. 얘가 고점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기가 막히는 순간 얘가 가야 되는 자리가 여기라는 걸 알려준다고요. 여기라고. 그러면 얘가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가서 만약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대드내면 선행 스팬으로 가야 되니까 322.66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449를 못 가면 322로 간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점을 확정을 안 해. 빨리 고점을 찍고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주니까 저도 해석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고점이 확정이 안 돼. 고점이 확정이 안 되니까 얘가 449를 가는 건지 아니면 고점이 픽스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리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미국 증시에 비해 엄청나게 오버슈팅 돼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 증시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오버슈팅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르더라도 우리 증시가 한번 급락을 해버리면 미국 증시 오르는 것만큼 복구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락이 한번 와야 돼. 우리는 급락이 한번 와야 된다고요. 미국 증시랑 상관없이 진짜 심하게 한번 빠지는 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거였잖아요. 올라가도 이제 반응하는 게 덜하겠죠. 왜? 급락하면서 개인한테 물량을 넘긴 게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기 싫으면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계속 449 이거랑 고점 하기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왜? 고점 확인이 안 되고 계속 사람들은 지쳐요. 이제 뭐 지치는 정도가 거의 체념 단계까지 갔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뭐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고 포기다. 상방으로 갈아타야겠다. 뭐 이런 생각만 다 가지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만 와라. 나는 빠져나갈 거다.
조정 오면 나는 매수로 갈아타야지라는 생각이 뭐 완전히 지배적인 거죠. 이제 방송에서도 뭐 3,500원 껌이고 4,000도 껌이고 그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상법 개정만 했으면 금융위기 따위는 예,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상법 개정이 위력이 있다면 예, 리먼 브라더스 같은 회사 망해도 아마 끄떡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기업들이 망해도 예, 상법 개정만 있으면 끄떡없었을 거예요. 이미 다 반영한 거 아닌가요? 응? 저는 상법 개정은 이제 다 반영했다고 봐요. 더 이상 반영할 것도 없어. 이 정도 반영해 줬으면 정말 엄청나게 반영해 준 거죠. 자, 고점이 어디냐예요. 고점이. 지금 고점이 나온 거냐? 아직 물음표, 물음표. 저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물음표예요. 물음표라고. 근데 얘가 고점이 나온 거면, 예? 나온 거면 지금 목표는 363으로 되어 있다고. 예. 423이 고점이면 363이 목표라고. 363이. 근데 이 363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잘 기억해 보시면 딱 걸려 있죠,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주봉, 주봉 다 걸려 있다고. 예. 자, 주봉이 363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내려가야 되는 숫자들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여길 이제 대드내면 이쪽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굉장히 큰 여파를 보여줄 건데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예. 지금 요 363 일봉으로 볼게요. 363을 일봉으로 쫙 보시면요. 그 갭의 시작점이에요. 예.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죠? 갭이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예? 요 갭이 첫 갭의 고가잖아요. 362.96. 예, 여기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363이라는 숫자가 갭이 시작된 지점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갭을 다 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차로 메꿔야 되는 갭이 여기죠. 여기 404갭. 예? 여기 405인가? 여기요. 예, 여기 갭이 1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갭이 여기잖아요. 두 번째 갭. 여기 380갭. 그 다음에 세 번째 갭이 여기라고요. 예, 370갭.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이 오면 1차로 가야 될 자리가 405. 405. 2차가 379. 3차가 370. 마지막이 36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고가만 안 넘으면 되는데 이 고가만 안 넘으면 이 스텝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423인 고가가 나온 게 맞아. 그러면 405, 379, 370, 363 이 스텝을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가면서 내려가겠죠. 근데 고가가 안 나와요. 고가가 안 나오니까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내려간다고 맨날 떠들고 있는데 횡보만 해. 내려가긴 개뿔이죠. 네. 내려가긴 개뿔이에요. 안 내려가.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네. 맨날 지쳐요. 자, 분석하는 저도 지쳐요. 네? 분석하는 저도 지친다.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해요. 실제로 안 통해. 왜? 뭐 이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핸들링 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이 증시 자체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 실망이 가득하죠. 내린 다음에 안 오른 다음에 계속 올라요. 계속. 과열이라며 계속 올라요. 예.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봉도 과열이고, 그죠? 주봉도 과열이고, 이주봉도 과열이고, 다 과열이에요. 다 과열인데도 그래도 올라요. 네. 그러니까 분석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네. 자, 연봉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었어. 네. 근데도 이게 매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이게 매수 가치가 있는 건가?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떨어져요. 이런 위치에서도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네. 이게 지금 볼벤 20을 넘었는데 이게 매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죠?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자, 2개월 봉은 아예 나갔잖아요. 네? 아예 나갔다고. 나가 있다고. 볼벤을 나가 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아래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래쪽. 볼벤 20 상단선 아래쪽에서 해야지. 위쪽에서 매수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비싸. 싼 게 아니라고. 싼 게 아닌데 안 떨어져. 그러니까 다 미치는 거예요. 비싼데 상방 보는 사람도 이제 미치는 거고, 예? 비싼데 안 떨어져서 하방에 물려 있는 사람도 미치는 거예요. 양쪽 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자, 예. 지금 증시 잘 보세요. 증시 잘 보시면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 떨어지는 종목들이 뭐예요? 과열된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잘 모르시겠지만 상반기 주도주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상반기 주도주. 그리고 상반기에 삽질했던 종목들 있죠. 걔네들이 오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올라.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주도하는 주식과 하락을 주도하는 주식이 완전히 명암이 엇갈려요. 자, 상반기에 신나게 올랐던 거 SK 하이닉스죠. 오늘 2.87%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상반기에 죽순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잘 오르잖아요, 지금. 7월달 돼서 막 불을 뿜죠. 예. 그리고 전통의 그 하락 종목,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진짜 낙폭이 심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잘 오르고 있고, 그동안 재미 봤던 종목들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죽쓰고 있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6개월 봉 보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격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다지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이 비싼 위치에서는 올라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한테 이제 물량을 뒤에서 막 넘기는 거죠. 지수는 폭등하는데 물량은 계속 뒷구멍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안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뭐가 통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안 통한다고. 안 빠져. 예. 지금 월봉도 하늘에 떠 있잖아요. 월봉도 하늘에 떠 있다니까요. 떠 있잖아요. 볼펜보다 위에 있다고. 예. 이주봉은 미쳤죠. 개인적으로 이주봉은 미친 거예요. 이 초롬봉을 어떻게 그려. 근데 그려. 예? 초롬봉을 그릴 수 없다라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실제로 저렇게 끝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윗봉들은 지금 완전히 답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봉이 저점을 그냥 인위적으로 막 지켜가지고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가요. 그래서 과열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욕만 먹습니다. 이제 안 떠들려고요. 그냥 과열이에요.
과열인데도 상방 보시고 싶으시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못 말린다니까? 예, 제가 틀렸어요. 예, 과열에서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근데 신기하게 과열 종목들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예? 신기하게 과열이었던 종목들은 지금 내린다고. 롯템,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하이닉스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걸 가린다고. 다른 종목들로. 예? 상반기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로 막 눈을 가려. 그러면서 뒤에서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그리고 지수가 상승세인 것처럼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내려가려면 저가를 깨야 돼요? 예? 내려가려면 저가를 깨야 된다고. 내려가려면 저가를 깨야 되고, 내려가려면 전봉이 음봉이어야 돼요. 예? 왜? 저가를 깨려면 음봉이 좋아. 양봉은 저가 깨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양봉은 저가를 깨기가 힘들어요. 저가를 깨기 좋은 봉은 음봉이에요. 물론 저가를 못 깰 수도 있어요. 음봉이어도. 근데 확률이 더 높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려면 음봉으로 마감하는 봉이 전봉인 게 좋습니다. 이게 이주봉,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아직 하락을 준비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오늘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봉은 딱 주봉.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가능성. 저점 깬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저점을 깨기 좋은 가능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 종가가 지난주 종가보다 낮아. 아직은 높거든요. 412.72. 1포 더 내려야 돼요. 여기서 1포를 더 내려야 주봉이 종가가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봉이 종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포 더 내려야 돼요. 1포. 여기서 1포 더 못 내리면 아직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근데 이제 종가까지 내렸다 그러면 갭상승이 안 나온다면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못 넘어야 돼요.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못 넘으면 봉이 바뀌는 게 있죠. 월봉은 봉이 안 바뀌고 2개월봉도 봉 안 바뀌는데 2주봉이랑 주봉은 봉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가를 못 넘으면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봉이 바뀌어서 고가를 못 넘는 봉이 나오면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추면 이번 주가 고점이 되는 거고, 예, 이제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아래쪽 목표치가 363까지 개방되는 거예요. 단, 내려갔다가 다시 현재의 고점을 넘어버리면 363으로 갈 필요가 없죠. 고점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주봉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만들어진 고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현재 만들어진 고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목표치가 363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449를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449를 안 갔으면 좋겠고, 449를 안 가는 방법은 현재 고점을 안 넘으면 돼요. 예? 현재 고점을 안 넘으면 된다고. 단순하잖아요. 현재 만들어진 고점을 안 넘으면 449를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 음봉으로 끝나느냐 잘 확인하시고, 두 번째, 운이 좋아서 종가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확인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를 깰 거예요.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를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가를 깨서 아래쪽으로 공간을 열기 시작하면 하락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405에 있는 갭을 일단 메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385대까지 내려왔어. 예를 들면요. 385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내가 385까지 왔을 때, 예를 들면, 몬다라는 게 아니에요. 385까지 왔을 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저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예요. 다시 저 고점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385에서 상방으로 갈아타셔야 되고, 저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본인이 봤을 때 없어 보여. 왜? 개인이 현물을 막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현물을 막 내다 파는 게 막 어마무시하고, 막 이런 상황이 385가 됐을 때 발생을 한다면, 아, 그러면 하락 여지가 있는데 그 하락 여지의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363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가 나와야 됩니다. 고가. 아직 고가가 나왔다라고 저는 단정을 못 하겠어요. 네? 고가가 나왔다라고 단정은 못 하겠으니까 오늘 결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상황까지 보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데도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이 오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상황이 온다면 일단 이제 목표치들을 계산해서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